한자를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조자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육서에 의해서 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을조의 이제 글자자니까 글자를 이제 지어가는 이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해보면 첫 강에서 상형자를 했죠. 그래서 상형자는 뭐였어요? 일, 월, 금, 토. 네. 이런 것들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상형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지사자. 이렇게 손가락지 또 가리킨다. 어떤 것을 가리킨다. 가리킬지 사. 만물은 이제 사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작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한일, 뚫을꽃, 불똥주, 삐침별, 숫자 2, 3, 4, 5, 6, 7, 8, 9, 10. 자, 이거는 모을회예요. 모을회. 그래서 여기 사람이 한 곳으로 모이면 예로부터 요 떡시루에 떡을 쪘어요. 여기 떡시루거든요. 여기 김을 내 가지고 떡시루에 찌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배운 숫자 8팔로 표현을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익혀가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이 이제 작용은 모인다. 그래서 모일 회. 그런데 여기 뜨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또 설립, 또 가로알, 마음심인데 사람이 서서 자기 말을 이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음에다가 또 마음속에 자기 뜻이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뜨드예요. 뜨드. 그래서 회의자라고 그래요. 회의자. 말하자면 앞에서 자, 일하고 월하고 모였죠. 근데 이거는 음이 일이죠. 이거는 월이고. 그런데 이 음을 따라가지 않고 자, 해일이 나오면 밝다라고 했죠. 달월이 나와도 밝음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뜻만 취한 거예요. 그래서 밝을 명이 됐죠. 예. 이것을 이제 해의자라고 해요. 해의자가 전체 모든 한자의 13% 정도 해당이 돼요. 지사자는 아주 조금이에요. 이것도 뭐 1% 정도. 상형자가 한 뭐 4% 정도? 그럼 나머지는 다 뭘까요? 나머지는 다 형성자예요. 형성자. 소리는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죠. 그래서 이거는 모양형도 되지만 또 모양을 갖춘 어떤 사물의 뜻도 되기도 하거든요. 형태도. 그 틀을 갖췄는데 소리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이런 그 상형이나 이런 글자로 음이 일단 정해졌는데 그 음을 계속 따라가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형성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형성자가 거의 몇 프로냐? 한 80%에서 85% 정도? 뭐 많게는 뭐 90%라도 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자에서도 밝을 명이 새로운 음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풀초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쌍맹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부터는 형성자예요. 형성자. 그러면 또 앞에서 배운 거 나무목이죠. 자, 목욕할 목, 머리 감을 목 하면은 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목욕할 목이에요. 그러니까 음이 그대로 따라간 거. 이것도 형성자예요. 2개가 왔는데도 형성자예요. 3개가 왔는데 형성자가 되기도 하지만 2개가 왔어도. 그러면은 자, 이거는 흑토죠. 흑토. 그러면 토 하면은 어디로 토하죠? 그렇죠. 여기다 입구만 넣으면은 토예요. 그럼 음이 따라갔죠? 네. 뜻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형성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은 전문 용어 75% 이상이 한자어예요. 그래서 한자를 도저히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어권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한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5번째는 전주자라고 해요. 전주자. 자, 전래동화가 있죠? 그럼 전할전이죠. 전할전은 사람이 계속 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전래동화, 또 우인전 할 때 전할전인데, 또 요거에다가 수레차를 넣으면은 구를전이에요. 구를전. 형성자라는 거 방금 전에 그 한자 원리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사실 오로지 전이고, 여기에다가 사람을 넣으면은 전할전이고, 또 여기다가 수레를 넣으면은 수레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간다, 옮길전. 주인주, 물을 부을 주. 배웠죠? 전주자라고 해서 어떤 한 글자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2개의 음이라든가 3개의 음을 넣어줘요. 자, 요거는 악기 있죠, 악기. 우리나라 악기는 이렇게 태극무늬가 주로 있고요. 요거는 양쪽에 꾸미개예요. 북 꾸미개. 그리고 요것을 이제 어디다가 받쳐 놓을까요? 북을? 그렇죠. 나무로 받쳤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부스가 모였지만은, 이런 모양이 생겼잖아요. 나무로 받쳐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전통 악기라고 그래요. 악기, 악. 자, 요 악기 얹어놓은 거 저거 딱 보면은 요 글자가 거의 그려지겠죠? 예. 그래서 이걸 악기,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악기를 두드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울 낙이라고 그래요. 자, 음이 악기, 악, 즐거울 낙, 좋아할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전주자라고 그래요. 전주자. 1%도 안 돼요. 0.00%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전주자는 아주 조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육서에 의한 조자 원리니까 마지막 6번째는 가차자라고 그래요. 가차자. 우리가 빌려 쓰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거짓가예요. 요 사람이 빼면은 빌릴가인데, 요거는 잠깐이라도 100년 동안이라도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빌릴 차예요. 빌릴 차. 그래서 가차자예요. 가차자. 미국이라고 해요. 미국. 아름다울 미. 근데 미자는 원래 희생하는, 희생이 큰 그런 글자거든요. 미국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실제 뜻하고는 상관없이 쓰는 것을 가차자라고 그래요. 많이, 한자가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형성자예요. 형성자. 그러니까 요 원리를 알고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자 원리에서 육서로 우리가 한자는 이제 지어지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모양 보고 만든 거. 그 다음에 지사자. 그 다음에 회의자. 그 다음에 형성자. 그 다음에 전주자. 그 다음에 가차자. 근데 제일 많은 한자가 형성자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지사자와 상형자를 했지만 이어서 계속 상형자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구부를인데, 우리가 땅에서는 다 형태를 볼 수 있어요. 모양이 지어지면은. 그래서 여기 식물이 이제 구부러져서 올라간다. 그리고 실제 연기도 구불구불 올라가죠? 근데 아마도 이것을 새을로 알았을 거예요. 새을. 근데 새로 한 번도 안 쓰여요. 구부를로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변형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와요. 한자에서 또 특이한 게 동그라미가 없어요. 한자는 선이나 이제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 있는 것들이 있죠.
해도 사실은 동그라미였죠? 동글조 모양이 그래서 멀리 봐도. 근데 어머니 젖도 어때요? 동그란 해요,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젖류라고 해요. 아가가 이제 손톱으로 예, 잘 이렇게 엄마하고 손으로 교감을 이제 하는 거겠죠? 이것은 이제 동그라미에도 쓰인다. 구부룰이 있고 그 다음에 갈고리월이 있어요. 이것도 지사자 같지만 지사자가 아니에요. 요거는 예, 우리가 실제 이런 갈고리를 만들어요. 자, 옷장에 옷을 이제 옷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걸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갈고리가 필요하죠. 사람이 만들어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두이는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의 땅 사이에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끌려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조사 우기는 한데 예, 에너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또 어디에서 목적어로 쓰면 을이나 를 이런 걸로 쓰이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실제 어조사 우는 부수 어디에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이에서 찾는다고 그랬죠. 두이 플러스 요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이렇게 예화를 또 들어보면은 이것도 아직 안 배운 부수인데 이거 이제 손에 관련된 거는 이게 오른손 우가 나와요. 깃대를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이에요. 손으로. 자, 우리가 일을 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그 고대에는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리더가 잘하는 분이 앞장서서 가요. 그래서 이것이 일사거든요. 그러면은 예, 리더를 우리가 섬기게 돼요. 섬길 사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강력한 부수 갈고리예요. 일사는 부수 어디에서 찾는다? 갈고리골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고리골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일사는 아는데 갈고리골은 몰라.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는 섬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버이 친하면은 사친이라고 그래요. 사친지효라는 이제 사자수학에 이제 나오는데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효라는 이제 것이 이제 사실은 시작이죠. 그런데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예. 만 가지 일이 모두 다 뜻하는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만사 형통. 그때는 일이에요, 일사. 그런데 이 일사는 부수 어디에서 찾는다? 갈고리골.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머리둔데 예, 앞에서 배운 거와 연장이에요. 연장선. 자, 우리 몸에는 제일 위에가 이렇게 옛사람들은 상투도 했어요. 그래서 상투를 튼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예, 남녀 공이 위에는 머리가 있죠. 그래서 머리라고 해요. 머리 두. 사람에서 50%는 취했고 50%는 자연에서 취했다고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땅이고 이 위에는 계속 높다고 말을 하죠. 보통. 예. 조그만 여기도 바로 천장이 높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높을두예요. 자연으로 봤을 때는 높을두. 그러면은 저 부스가 어떻게 활용을 되느냐? 자, 이거는 사길교예요. 사길교. 그런데 이런 것은 다스릴 예라고 그래요. 다스릴 예. 또 나무 가지를 베기도 하죠. 탁 쳐가지고. 예. 벨레도 돼요. 베어주지만은 나무가 예, 더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면은 나무를 다스려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반복된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은 본받는 거예요. 본받을 효. 자, 한 번만 하면은 벨,
예, 다스릴 예. 반복하면은 본받아요. 닮죠?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사귈 교라고 그래요. 효가 뭘로 갔어요? 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예, 일단 친구 관계가 되면 계속 그 친구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또 그 친구는 내 거를 배워가는 거고. 여기까지는 회의자 아니면은 형성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효가 교로 가면은 형성자예요. 형성자. 예. 근데 자, 학교 교하면은 학교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의 좋은 청정 지역이겠죠. 예. 그러면은 나무목을 넣으면은 학교 교예요. 그러면 바로 형성자가 되는 거예요. 형성자. 학교 교. 또 예나 지금이나 수레를 비교를 해요. 그렇죠? 조그만 차가 있고 또 큰 차가 있죠. 그러면은 비교할 뭘까요? 교예요. 비교할 교. 형성자. 요게 노풀두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노풀두로 쓰이면은 이미 여기만 갖고도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요거는 2층 집을 뜻하는 거예요. 2층에도 창문이 있고 1층 집도 창문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창문이에요. 2층 집. 고산지대. 그리고 우리가 좀 고상하게 산다. 그렇죠? 예. 기본으로 사는 것보다 좀 예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고상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부스인데 이제 여기서 음이 계속 가요. 이제 벼 찍고 하면은 아직 벼 하나는 안 배웠지만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이거 고개 숙인 모습이에요. 벼 찍고 하면은 이렇게 오면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고량 진미가 있죠. 기름질 고 하면은 6달러를 넣으면 돼요. 밑으로 넣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기름질 고. 그리고 이제 고가 또 많이 써요. 자, 요게 이제 벼찍고가 원고고로 쓰이면서 벼찍고는 또 따로 예, 아래에 쓰기도 해요. 이렇게. 그럼 고공품이라고 그래요. 볏짚으로 만든 집신 있죠? 가만히 있죠? 고공품이라고 그래요. 고공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음은 그대로 가고 아, 부스만 알았더니 음은 벌써 결정이 됐네? 다른 부스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음이 결정되고 부스만 바뀌는 것을 형성자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높다라는 뜻으로 쓰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높을경이에요. 높을경. 한자는 항상 힌트가 있어요. 자,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높을두. 그러니까 높을경이 나왔어요. 높을경이. 성문이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저거는 2층 집이고 확실히 창문 있는. 그럼 성문이 크게 있다라는 것은 이제 왕이 살 수 있고 큰 도시겠죠? 높을경, 서울경이라고 해요. 예. 주로 서울경으로 입력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높은 성문이 있다는 뜻이에요. 해일 배웠으니까 자, 음은 이제 여기 고정이 돼요. 높을경. 여기까지는 회의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가 이렇게 떴어. 그럼 해를 벼시라고 그러죠. 자, 볕경 하면 여기다 뭐만 들어가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볕경이에요. 그리고 해가 뜨면은 경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볕경도 되고 경치경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고래경 하면은 뭐 넣으면 될까요? 그러면 해일을 빼고 뭘 넣으면 된다? 물고기, 그렇지. 그러면은 고래경이에요. 고래경. 막 고래가 이렇게 물을 품죠? 푹 이렇게. 그리고 등도 이렇게 높아요. 이 모습 보고 만든 글자 고래경이에요. 고래잡이를 포경업이라고 해요. 비뇨기과에서 수술하는 것도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한자가 틀려요. 음은 똑같은데. 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람인이 있네요. 사람인. 예.
사람은 사람의 이게 옆모습이에요. 옆모습. 그래서 사람인이에요. 사람인이 다른 한자에 쓸 때는 이렇게 사람인 변으로 와요. 그리고 또 변형 중에 이런 사람인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산에 갔어요? 예. 사람이 산에 가면 뭐가 돼요? 신선? 선. 근데 앞으로 상형자 매산을 배울 거예요. 예. 자, 호를 주기도 해요. 산. 호로 쓰이기도 해요. 매산이 나오면은 선야라고 그래요. 베풀선. 항상 햇빛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예,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야. 준다. 이 글자는 신선은 어떤 사람이다?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베푸는 사람. 아, 우리가 막 놀고 좋은 데서 막 이러고 있으면 아, 신선노름이다 하는데 신선노름이라는 것은 예, 줄 때 기쁘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신선선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나무 옆에서 사람이 그늘에서 쉬고 있죠. 예, 그래서 실휴예요. 실휴. 실휴. 옛날에는 마루니 벽이니 다 나무로 줬어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줬어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니 뭐 어떻다 이런 거에는 사람의 변이 나오거든요. 지금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거는 비수비가 있어요. 비수비. 비수비. 비수비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사람비예요. 사람비. 근데 사람이 이제 변한 거예요. 변할 비. 근데 어떻게 변했냐? 거꾸로. 거꾸로. 거꾸러질 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옆모습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런데 비수나 이제 숟가락으로 밥을 먹거나 하면 우리가 변하죠. 어떤 조각이나 이런 걸 내가지고 또 변화를 시키죠. 그렇듯이 요 한자가 뜻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사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거예요. 자, 사람이 계속 이제 뭐 10세, 20, 30, 40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은 사람이 정말 돼간 거예요. 될 화라고 그래요. 변화할 화도 되고. 그러면은 자, 사람만 변하지 않죠. 꽃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자, 돈도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죠. 예. 그래서 재물화. 그러면은 재물은 아직 안 배웠지만은 조개패가 들어가면 다 돈이나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재물화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운동화 있죠. 운동화. 운동화. 운동화도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가죽화를 넣으면은 우리 운동화 뭘로 요즘 만들어요? 가죽으로 만들죠? 가죽 신화예요. 가죽 신화. 이미 고대부터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얘는 부스 가죽형에서 찾긴 찾아요. 자, 재물화는 예, 꽃화는 풀초, 그렇지. 뒤에 배울 부스를 이미 또 지금 같이 배우는데 음은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음이 결정했어요. 두 개 부스가 와가지고 뜻만 취하고 음이 하나 탄생되는 건 회의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의자의 뜻만 바뀌는 것을 형성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형성자가 몇 개가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예, 오늘은 이제 사람인과 비수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강좌는 어진 사람인을 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